교재 104페이지 11단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습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왼쪽 위쪽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고 지난 시간에 저장을 했던 A3 도면 양식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저랑 동일하게 객체를 그려주시면 돼요. 우선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변경을 하고 선을 그리겠습니다. L 스페이스 임의의 크기로 삼각형을 그릴게요.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클릭, 클릭. 오른쪽에는 직선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스페이스. 객체를 대칭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대칭 복사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아이콘은 위쪽에 대칭 클릭을 하겠습니다. 명령어 창을 보면 대칭할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영역을 만들어서 클릭, 클릭, 객체를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대칭선에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선의 끝점, 클릭, 두 번째 점, 아래 점, 클릭. 명령어 창을 보면 원본 객체를 지우겠습니까? 아니오를 선택을 할 거예요. 괄호 안에 아니오가 있으니까 바로 스페이스. 그러면 가운데 대칭선을 기준으로 원본 객체가 대칭 복사됩니다. 다시 컨트롤 Z. 이번에는 단축키 MI 스페이스. 대칭 복사할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대칭선의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바로 스페이스. 다시 컨트롤 Z. 이번에는 대칭 이동을 해볼게요. 단축키 MI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대칭선의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아래 끝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옵션 중에 원본 객체를 지우겠습니다. 예 눌러볼게요. Y 스페이스. 그러면 원본 객체가 삭제가 되고 대칭선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선은 지우도록 할게요. E 스페이스. 다시 대칭 복사 MI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대칭선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의의 지점을 클릭, 그리고 클릭을 해서 대칭 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MI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대칭선의 첫 번째 지점을 이 객체의 이 지점들을 활용을 해서 대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끝점 클릭을 할게요. 그리고 대칭선의 위치에 따라서 대칭 복사되어지는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F8번 직교 모드를 해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다양한 각도를 갖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끝점 클릭,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MI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다음 점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 교재 105페이지 객체를 회전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랑 동일하게 객체를 그려주시면 돼요. C 스페이스. 원의 중심 클릭을 하고 반지름 25. 그 다음에 선을 그리겠습니다. 4분점을 이어서 선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바깥의 원 지워주고 REC 스페이스. 임의의 크기로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가운데 선들은 0번 도면층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90도의 각도로 회전을 해볼게요. 아이콘은 위쪽에 회전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회전할 객체의 사각형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기준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기준점, 중간점 클릭. 명령어 창을 보면 회전 각도를 지정을 하라고 합니다. 회전 각도 90도 입력을 해볼게요. 90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단축키
arrow 스페이스, 객체 선택,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클릭. 그 다음에 각도 값을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방금 찍었던 지점으로부터 이 객체가 있는 지점이 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사각형을 여기 위치로 회전을 시키고 싶다고 한다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가 0도니까 90도를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사각형을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 싶다면 시계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90도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회전을 할 때에는 객체가 있는 지점이 0도입니다. 그러면 90 스페이스, 다시 arrow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중간점 클릭을 하고 회전 각도 마이너스 90 스페이스. 다시 한 번 더 arrow 스페이스, 사각형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중간점 클릭을 하고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볼게요. F8번 직교 모드를 꺼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 위치에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되는데요. F8번 직교 모드를 켜게 되면 정확하게 수평, 수직의 위치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킬 거예요. 이 지점 클릭을 하겠습니다. 각도 90도를 입력하지 않아도 직교 모드로 정확한 각도로 회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복사를 하면서 회전을 해볼게요. 단축키 arrow 스페이스, 사각형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 다음에 기준점, 가운데 클릭하고, 그 다음에 명령어 창을 보면 각도 값을 지정을 하거나 또는 복사 옵션이 있죠. 그러면 복사 C 스페이스, 그 다음에 각도값 90 스페이스. 그러면 복사본을 생성을 하면서 90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조 옵션을 사용을 해서 회전을 해볼게요. 우리가 각도값을 모를 때에는 이 참조 옵션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위에 있는 사각형은 지우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E 스페이스, 선을 하나 그릴게요. L 스페이스, 중간점 클릭, F8번 직교 모드 끄고, 그리고 임의의 각도로 선을 그리겠습니다. 스페이스. 우리가 사각형을 여기로 회전을 할 건데요. 우리가 여기의 각도를 알고 있다면 각도 값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회전을 시킬 수는 있지만 각도 값을 모른다면 회전을 시키기가 어렵겠죠.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참조 옵션입니다. 그러면 단축키 arrow 스페이스, 오른쪽에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여기 중간점 클릭을 할게요. 명령어 창을 보면 참조 옵션이 있습니다. 참조 옵션 R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참조 각도를 지정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점 여기를 기준으로 선을 하나 그려주고 또다시 선을 하나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찍어야 할 지점은 기준점 클릭을 하고 이 선의 끝점 클릭을 하고 이 선의 끝점 클릭을 하면 돼요. 순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참조 각도가 아니라 첫 번째 기준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의 끝점 클릭을 하고, 그러면 마우스 커서를 객체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의 끝점, 여기 중간점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끝점 클릭. 다시 한 번 더 arrow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클릭하고 참조 옵션 R 스페이스, 참조 각도 첫 번째 기준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이 선의 끝점 클릭하고 그리고 회전시킬 지점 이 끝점 클릭을 할게요.
객체를 회전을 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왼쪽에 파란색 선처럼 선을 그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L 스페이스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 파란색 선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오른쪽이 0도입니다. 오른쪽이 기준이 돼서 오른쪽 0도, 90도, 180도, 270도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란색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30 각도기호 220도를 입력을 해야지만 이처럼 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객체를 회전을 할 때에는 객체가 있는 그 지점이 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초록색 선을 이 파란색 선의 위치로 회전을 한번 해볼게요. 아로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을 찍고 객체가 있는 그 지점이 0도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면 이 선으로부터의 각도는 40도이니까 40도만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선을 그릴 때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객체를 회전을 할 때 각도를 계산을 하는 방법, 헷갈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교재 106페이지, 대칭과 회전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대칭 복사하고자 합니다. 단축키 MI를 입력을 하고 삼각형을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대칭선의 끝점을 클릭을 해서 대칭을 할게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보겠습니다. 아로 스페이스 삼각형을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복사 기능을 사용을 해볼게요. 복사 옵션 C 스페이스 그 다음 직교 모드로 클릭 객체를 대칭했을 때 객체를 회전을 했을 때 그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니까 대칭 기능과 회전 기능 구분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축척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릴게요. REC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점 30,30 스페이스 먼저 객체의 비율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축척의 아이콘은 축척 클릭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객체 사각형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기준점을 지정을 하라고 하죠. 왼쪽 아래 지점 기준점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객체가 커지거나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때 비율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명령어 창에 기본 값은 1이에요. 2를 입력을 하게 되면 2배만큼 커지게 되고 0.5를 입력을 하게 되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는 0.5 대신 1/2, 2분의 1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스페이스 다시 이번에는 단축키 SC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왼쪽 아래 클릭하고 비율 2 입력을 해볼게요. 스페이스 그러면 2배만큼 커지게 돼요. 이번에는 복사 옵션을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SC 스페이스 객체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기준점 왼쪽 아래 지점 클릭을 하고 옵션 중에 복사 C 스페이스 축척 비율 2 입력을 해볼게요. 2 스페이스 그러면 원본 객체는 그대로 남아있고 2배만큼 커진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교재 107페이지 도면층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랑 동일하게 여러 개의 객체를 그려주시면 돼요. L 스페이스 선 하나 또 선 하나 또 선 하나 그리고 위에 있는 선은 선택을 하고 윤곽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저는 강의를 위해서 도면층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요.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 우선 윤곽선 선택을 하고 아래에 있는 선, 외형선
그리고 아래에 있는 선, 숨은 선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 도면층 특성 관리자 아이콘 클릭을 하거나 단축키 LA 스페이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면층을 0번 도면층으로 우선 변경을 할게요. 0번 더블 클릭. 그 다음 외형선의 도면층 오른쪽에 켜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작업 화면에 있는 외형선의 도면층의 객체를 보면 작업 화면에서 숨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켜기, 끄기. 이번에는 외형선의 동결 클릭을 해볼게요. 동결 해제, 다시 클릭, 동결 클릭, 동결 해제. 도면의 모든 외형선이 동결이 됩니다. 숨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사용을 했었던 켜기 기능과 동결 기능이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형선의 켜기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A를 눌러서 도면에 있는 모든 객체들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켜기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외형선도 선택이 되어서 함께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컨트롤 Z. 그러면 외형선의 도면층을 동결 클릭을 할게요. 네,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면층이라서 동결이 안 되는데요. 0번 도면층 더블 클릭을 하고 다시 외형선 동결 클릭. 그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컨트롤 A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로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동결 다시 해제. 동결 기능의 경우는 컨트롤 A를 눌렀을 때 동결이 된 객체들은 선택이 되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이 켜기 기능과 동결 기능의 차이는 선택이 되지 않고 선택이 되는 그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도면에서 도면층을 동결을 하면 재생성이 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 하는 도면층이 있다면 그 도면층은 동결을 하는 게 좋고 자주 껐다가 켰다가 하는 도면층은 이 켜기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0번 도면층 더블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 외형선의 잠금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형선의 마우스 커서를 놓았을 때 자물쇠 모양의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외형선의 객체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전체 다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볼게요. 하지만 외형선은 지금 현재 잠겨져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컨트롤 Z. 외형선 잠금 해제. 그 다음 오른쪽에 플롯 클릭을 할게요. 플롯 끄기. 그러면 현재 작업 화면에는 외형선이 그대로 보여지곤 있지만 컨트롤 P. 지금 하는 거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화면 보시면 됩니다. 인쇄를 할 때 그 외형선은 인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쇄를 하고 싶지 않은 선들은 이 플롯 끄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플롯 끄기 해제를 할게요. 그 다음 도면층 특성 관리자 닫겠습니다. 위쪽에 도면층에 관련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끄기. 명령어 창을 보면 도면층을 선택을 하라고 하죠. 외형선을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외형선의 도면층이 꺼지면서 숨겨지게 돼요. 작업 완료 스페이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모든 도면층 켜기. 그러면 숨겨져 있던 도면층이 다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분리 클릭을 할게요. 그 다음에 외형선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외형선을 제외한 나머지 도면층은 모두 다 숨겨지게 돼요. 다시 위쪽에 분리 해제 클릭을 할게요. 다시 위쪽에 분리 클릭을 할게요. 아래쪽에 설정 옵션이 있는데요.
설정 S 스페이스 끄기 옵션과 잠금 옵션이 있는데요. 우리는 방금 끄기 옵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잠금 옵션 사용을 해볼게요. L 스페이스 그리고 한 번 더 스페이스 그리고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외형선을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 완료 스페이스. 그러면 선택한 외형선 외에 나머지 도면층들은 잠겨지게 됩니다. 다시 분리 해제. 그 다음 동결 클릭을 하고 외형선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선택한 외형선은 동결이 돼요. 다시 위쪽에 동결 해제. 그 다음에 잠금. 외형선 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외형선만 도면층이 잠겨지게 돼요. 그리고 잠금 해제. 그리고 잠겨져 있는 도면층 외형선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현재로 설정 클릭을 할게요. 현재 0번 도면층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외형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외형선의 도면층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객체의 순서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랑 똑같이 객체를 그려주시면 돼요. 폴리선 P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스페이스 다시 PL 스페이스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점 클릭 폴리선 더블 클릭을 하고 폭 값을 1 스페이스 스페이스 두 번째 폴리선 선택을 하고 폭 W 폭 4 스페이스 스페이스 문자를 입력을 해볼게요. T 스페이스 00 만들어주고 문자라고 입력을 하고 전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 문자의 크기를 10으로 변경을 할게요. 조금 더 크게 할게요. 15 엔터 닫기 문자 선택을 하고 그립의 위치 변경해주고 문자의 도면층은 일반 주소로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이 선은 위쪽으로 옮겨서 도면층을 0번 도면층으로 변경을 할게요. 그 다음 객체의 순서를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수정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아이콘에서 화살표를 눌러보면 아래에 다양한 순서 변경 기능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맨 뒤로 보내기 클릭을 하고 명령어 창을 보면 객체를 선택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 문자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을 해볼게요. DR 스페이스 흰색 선을 선택을 하고 선택 완료 스페이스 명령어 창을 보면 다양한 옵션들이 있죠. 여기에서 객체 위로 선택을 하게 되면 바로 앞에 있는 객체 위로만 순서가 바뀌는 거고 앞으로를 누르게 되면 가장 앞으로 순서가 변경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F 스페이스 그럼 강의를 잠시 멈춰 놓으시고 교재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순서대로 복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복습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10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연습 도면을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